전 지금 대학원에서 장기영 박사님 지도로 그 영토학, 또 문화영토학을 합니다만, 제가 공부해왔고 일했던 게 토지에 관련된 일이고, 그 다음에 영토를 하게 됐는데요. 대를 이어서 대대로 한약방에서 내려온 흑초 때문에 또 요걸 또 대를 이은 한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흑초의 발효 세계가 토지를 가지고 영토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영토 싸움에 대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 세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효라고 합니다. 근데 생로병사라고 하는 내용의 모습이 뭐냐면, 전 지구 얘기만 먼저 할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변하는 것들은 발효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난 것부터, 그 다음에 확장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병드는 것도 남의 미생물의 병원균으로 침략을 받아서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분해하는 것도, 다시 땅으로 가는 것도 발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난 발효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미생물 발효가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우리 한국, 만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 시간에도 참 마땅한 말들이 없어가지고 외정시대 때 조선반도로가 한 거를 헌법에서 한반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한반도가 어디서부터 어디인지까지도 정확한 규명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현재의 모습 한반도라고 하는 내용대로 보면 미생물의 숫자나 신규 미생물의 발견이나 그 다음에 발효의 성숙도, 완성도, 이런 것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입니다. 고추장, 된장은 많이들 뭐 순창, 장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근데 요 지리산 안쪽에, 백두대간 안쪽,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요 전남 쪽 위쪽에 이 발효는 독보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순창, 장수 사람들하고 고추장, 된장 사업을 경쟁을 하면 안 돼요. 백전백패해집니다. 맛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발효에 대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된장 발효가 됐죠. 한참 이렇게 유명했던 일본의 나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나또라고 하는 게 사실 청국장, 전포장의 변형입니다. 거기에서 냄새 나는 요소를, 냄새 부분을 유전자 변이를 시킨 것이 나또예요. 그리고 100여 년 전에 벌써 일본에서 이 나또를 전 국민한테 먹이려고 강제 조항까지 하고 막 계속 했는데 못 먹는 사람 아직도 많습니다. 일본도. 그 냄새 뺀 나또인데도 한국에서 등급을 매기면 저 나또 된장은 완전 발효 된장이 아니고 조금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덜 된 발효 된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서 세균 미생물이 부족한 동네하고 제주도에서 또는 남해안에서 는 막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막이라고 하는 게 붙으니까.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대로 된 술에서 조금 덜 된 거 막 걸러 먹는 것이 막걸리거든요. 근데 좀 덜 된 술입니다, 사실은. 덜 된 된장이 막장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막장 이렇게 팔아먹기는 좀 그렇거든요, 기분이. 그래서 쌈장 이렇게 이제 편하게 맛있게 했는데, 음식이 입맛이 맛있으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음식 맛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건데, 전부 지금 뭐 화학 당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전부 당분들, 그 다음에 화학 조미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가
발효 미생물의 집합체인데 이 집합체가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는 내용. 그래서 한 가지 딱 생각하실 거는 대한민국이 속한 우리의 땅이 발효 천국이다.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거는 이 발효 분자가 많은 거는요. 생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생물끼리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미생물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하늘에 자꾸 떠서 병원균체까지 뜨는데 그 미생물을 먹으려고 하는 미생물도 있어요. 이게 제트기류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지구가 돌잖아요. 제트기는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흘러나갑니다. 시속 200km 되는 기류의 밑에서 같이 떠내려가면서 유럽, 아시아, 인도, 중국 할 것 없이 거기에서 수많은 인간과 미생물들과 가축들이 살아오는 속에서의 새로 온 미생물까지 떠서 날라오는데 서해안에서 벌써 그 병원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병원균까지 새로 생겨서 변이된 미생물이 한반도 땅에 잔뜩 떨어집니다. 근데 어디에서 다 걸러지냐? 백두대간에서 거의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발효 미생물에 대한 내용은 백두대간의 안쪽에 떨어진 것들이 발효가 잘 되는 물질들이 많고, 그 다음에 동쪽은 깨끗한데 발효 미생물이 덜 돼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일본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이 태평양 기후와 햇빛에 또 미생물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걸러져 있고, 그래서 일본은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술조차도 백제 때 수수고리 박사님이 누룩하고 가지고 가서 일본에다가 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할머니가 있는 곳은 전부 양조장이에요. 집집마다. 그리고 된장 다 담고 간장까지 다 나오죠. 근데 일본은 200~300년 전부터 계속 하던 양조장에서만 술을 만들어요. 술을 만드는 발효 미생물이 적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기 발효 미생물이 바실리스균들이 꽉 차 있는 곳에서만 술이 돼요. 근데 그걸 전통이라고 열심히 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머니마다 집집마다 다 양조를 하고 있죠. 일본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맛에 대한 것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일본 애들이 그 참 정성 들여서 하는 거. 이거 발효 미생물은 정성을 안 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할머니들이, 예전 할머니들은 전부 장독대에서 물 떠다 놓고, 장독대에 정한수 하나만 떠다 놓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할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이쪽 장맛이 좋고 저쪽 옆에 할머니 거는 맛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잡시면아만 발효 천국 발효 분자의 성지다. 요거 한번 먼저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고대 고인골학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뼈, 고대인들의 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수십만 년 전부터 이 한반도 안에 다 살았는데 분명히 뼈들이 잘 발견이 안 돼요. 발견이 돼도 별로 없어. 이 땅이 산성 지형으로 분해가 잘 돼가지고요. 옛 뼈가 없는 거예요. 문화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 발효에 대한 내용인데, 이 발효 분자 미생물이요, 미네랄 아미노산을 다 갖고 있는 미생물이란 말이에요. 그 미생물이 같이 떠서 한 땅에 떨어졌죠. 다른 건 발효를 시키지만 그 땅에 떨어진 것이 우리 토지를 굉장히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비옥하게 만든 토양에서 나온 것들이 약초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가 어쩌고 저쩌고 허브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약성이 있는 식물을 인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삼이 아니고 인삼이에요. 인삼인데 우리 삼이 한문으로 쓰는 걸 기억하시죠? 수사 석삼자 위에
뿔이 붙었어요. 사슴뿔이 두 개가. 고려삼은 석삼자 위에 뿔이 붙은 약성 있는 녹각을 붙이는데 중국삼이나 일본삼은 우리 씨를 가지고 가서 심어도 뿔을 못 붙입니다. 뭔지 아세요? 삼이 우리 씨를 가지고 가서 심어도 그 약성이 안 나와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크기는 엄청 큽니다. 백두산삼이든 뭐 중국삼이든 일본 말고 또 미국에 벌써 일제 때부터 산삼씨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서 뿌렸어요. 근데 무만하게는 나오는데 그 약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초의 천국이다. 이걸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강분자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허준 선생님은 다 잘 아시죠? 허준 선생님이 물을 분류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궁중에서는 모든 분류를 12종으로 합니다. 여기 짠맛이 있네? 그러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짠맛의 분류. 그래놓고 그 1등급 짠맛에서도 상중하를 나눠요. 그러니까 궁중에서는 그 맛에 대한 게 36가지인 거예요. 맵다, 짜다, 달다, 이것도 36종류. 우리 쪼개는 거죠. 근데 허준 선생님이 물 종류를 12종류로 하고 상중하를 나누는데 1등급을 뭐라고 그랬냐면 지장수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지장수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황토를 가지고 내려서 만든 지장수인데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동해에서 3억 5천 년 전에 만들었던 황토층이 안반으로 되어서 지장수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물인데, 근데 궁중에서는 그 인위적으로 만든 지장수를 가지고 찬물과 약물을 썼어요. 그 다음에 2등급 물이 뭔지 아세요? 계곡의 내린천물입니다. 2등급이 계곡의 내린천물인데 그 내용은 각종 미네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린천물에. 근데 지금은 왜 내린천물을 안 먹냐? 이 소나무 방충, 농약 이런 것 때문에 그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린천이 흘러서 쫙 나와서 밑에 보면 이제 강물이 되죠. 지금 제대로 쓰는 물은 전부 우리가 광천수, 생수 이런 지어서 뽑아서 씁니다. 근데 문제는 갖고 와서 저걸 이 페트병에 있는 걸 그대로 먹으면 좀 몸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연구가 다 끝나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생수가 나올 때 오존으로 전부 살균을 합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도 많고 저 살균 나오고. 혹시 제일 좋은 거는 항아리, 숨 쉬는 항아리에다가 수돗물 갖다 부어놓고 하루 재운 다음에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거 뭐 비싼 저기 물들 찾을 것 없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기능성을 집어넣은 음료수들 좀 비싸면서 좀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잘 먹습니다만, 근데 이 미네랄들이 쏟아져서 강을 통해서 탁 쏟아져서 떨어져서 압축되는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에 있는 소금이 그 미네랄을 다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NaCl이라고 하는 소금 말고 플러스 알파라는 게 각종 미네랄인데, 그 전에 우리가 무식할 때는 전부 불필요 요소라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제해서 먹는다고 했어요. 그 정제해서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부 미네랄 부족에 전부 사는데, 미네랄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효소제거든요. 조효소제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제들을 전부 없앤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금에 있는 호르몬제인 미네랄들을 없애면서 깨끗한 소금을 먹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 몸의 호르몬제 문제의 최고가 갑상선, 전립선, 자궁의 난소, 요런 데 제일 먼저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못 먹고 못 살 때 위암이 많았던 때에 지금은 1순위 암이 갑상선입니다.
천혜의 보물 금강문자, 이 얘기는 뭐냐면 NaCl 플러스 돼 있는 우리나라 바다에 나오는 천일염의 미네랄이 6%에서 8%입니다. 근데 중국이라고 했죠. 근데 진화 이랬죠. 예전에 우리 라디오 듣고 뭐 하고 그러면 동진화해에서 북랑이 어쩌고 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화해. 그 중국 땅에 진화라고 했는데 요새는 국제적으로 참 몰리니까 우리끼리만 진화 신화 하지만 그 진화 땅 양자강서부터 시작해서 황하서부터 양자강 이쪽이 저 홍수가 나면요 민물이 쏟아져서 바다 생선들이 다 죽습니다. 짠물이 없어지니까요. 저 홍수 다 죽고 제대로 될 때도 미네랄이 1%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는 소금의 대부분은 우리는 공업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공업용 어디에 쓰죠? 제일 많이? 여름 말고 겨울에 길에 뿌리는 거 있잖아요. 거의 최고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한국에서 나오는 천일염만 다 먹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먹을 수도 없지만 지금 소금값에 20배가 올라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일염 생산 1위 국가인데 천일염 수입이 80%는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많은 대한민국의 천일염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저 대기업에서 꼼수를 펴서 음식 보세요. 새우깡 보세요. 딱 보면 천일염 해놓고 중국제, 호주제, 호주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 인도네시아의 생선을 잡으면 맛이 없어요. 왜? 우리 물고기, 우리 미네랄을 먹은 물고기는요 아주 알이 배긴 것처럼 살이 좋고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그냥 산림 잘 가꿔서 산삼 팔아먹고요, 바다 깨끗이 해서 천일염 팔아먹고, 그리고 발효에 대한 거 해놓으면 다른 미래가 없습니다. 삼성에서 제일 먼저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 건 생명을 위한 바이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이오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바닷물은 퍼드퍼드 나왔고요. 우리 살림에서 이제 그 다음에 약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갑자기 반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아느냐 이 문제고요. 어디까지 안 가르쳐줬느냐 이거 있죠. 우리 근대사 못 배웠죠. 제대로. 왜?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그리고 또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개돼지 이론이거든요. 먹고 살면 되지 뭘 따져 정치적으로. 뭘 철학을 갖고 먹으면 되지. 메뉴표를 못 읽는 사람이 없죠. 전부 어디서 나온 말이죠? 천자문이죠. 어제 천자문이라고, 그러니까 임금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어 바친 한석봉의 천자문, 이게 유명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천지현황에서 지금 발음대로에 우리는 천지현황으로 하잖아요. 근데 일제 때 우리가 한글에 대한 것, 한글도 아닌데 한글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많이 글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셔, 슈, 교, 현 이런 것들의 여 발음이 많았던 우리 발음들을 깔끔하게 지웠어요. 그리고 북쪽의 평양 기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많은 한글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지만 우리는 천자문은 다 아는데 저 천자문을 어떻게 읽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뜻으로 적혀져 있는지 한석봉 시대에. 천은 한석봉 시대에 한글로 써준 거는 현입니다. 현. 현이 길게 발음은 티엔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도 있고 우리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사는 도읍을 얘기하지 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국은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황제가 사는 도읍을 중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편이 본 말입니다. 자, 땅 지자 있죠. 우린 땅만 가지고 공부를 해왔거든요. 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땅을 구획을 맺고 또 그 땅 때문에 땅이 제대로 된 살리면서 약촉하고 뭐 이런 걸 많이 집안 내내 해왔는데 좀 땅지라 그러잖아요. 그 원음은 뭐였을까요? 디예요. 근데 땅디가 아니라 무슨 디? 시읒, 디귿, 아.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는 땅 이렇게 하는 게 스탄 이렇게 해야 돼요. 스타. 그러니까 따가 아니라 스타. 그래서 따디 하면 스타디.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우즈베키스탄. 이게 땅이란 뜻이에요. 그 저쪽 동네에 땅, 스탄 하는 거는 우리 이 원래의 원음에 다 있는데 우리 지금 일제 때부터 깔끔한 걸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현 그러면 현이 뭐죠? 한국말로 우리가 배울 때 천자문에 예. 거물현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자문에는 묵이 있습니다. 까만. 저거는 현은 거물 뭐 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물가물하다의 가물이에요. 가물현. 그 얘기 뭐냐면 우주 하늘은 까맣다가 아니에요. 저 하늘은 가물가물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해서 그 가물가물한 게 쌓여서 검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브라운이에요. 브라운이면서 블랙과 같게. 그래서 현은 가물가물하다. 현기증 난다 그 말이에요. 새까매진다 그게 아니고 가물. 황은 뭐예요? 땅이 황. 그러니까 노랄황 이러잖아요. 노랄황이 아니라 저 황은 누르다라고 하는 누를 황입니다. 압제한다. 극복한다. 그래서 제후들이 많은데 그 제후들을 다 누르는 자가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금이 좋은데 금 중에 최고의 금이 황금.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인 누르는 자는 어디 있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현황을 모르면 뒤에 복잡한 한자를 가르쳐 드리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자, 발효란 뭐냐? 발효 있죠? 술은 어디까지 먹어야 자기 몸에 적당하다고 배우셨습니까? 돈 있는 만큼. 돈 있는 만큼. 그냥 저기는 정답을 취기 볼만. 저분은 도선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선에 가까운 도선이라. 아무 한때로 먹고 돈 있으면 이제 먹는다. 이건 이제 신선선까지 갔습니다. 근데 천자문의 원음의 신선은 현입니다. 현. 신선할 때 현. 근데 술 주자잖아요. 술은 어떤 거든지 그 술에 따라오는 잔이 있어요. 그거 3잔 반이 적정량입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도 적잔 반 딱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주다 그러면 양주잔이 조그맣죠. 맥주잔은 크죠. 그게 기분 좋은 반주는 한 잔. 제대로 먹는 게 3잔 반이 술입니다. 기준이. 근데 이 술로 시작해서 모든 게 되는 것이 발입니다. 술이 모든 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만드는 것이 미생물 발효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술로 인해서 효도받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발효는 뭐냐? 모든 미생물 세계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이런
내용이 전부 발효, 술의 시작과 끝입니다. 자, 술을 전혀 안 먹는 분도 알코올 검사를 딱 하면 입에서 술 냄새가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소화돼서 흡수된다고 했잖아요. 몸 속에서 그걸 술로 만드는 겁니다. 내 장이 양조장입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술로 만들지 않으면 몸속에 흡수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미생물의 세계입니다. 그거 알면 다 됩니다. 그런데 술로 시작해서 술로 효도받는 발효에 대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술이 해가 되는 것은 우리 그 오케스트라 지 단장님이나 저나 둘이 뭉치면 이게 뭐 저 세상 갑니다. 이렇게 먹는 게. 그러니까 알면서도 세 잔만 넘기는 게 이게 문제인데. 한 명 더 있어요. 정대욱 교수님. 정대욱 교수님 우리 안 껴주시죠. 나는 오바이트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술이 10일이 지나고 또 1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요걸 식초 초자라 그럽니다. 옛석자의 밑에가 10일, 10일 하루 지났어요. 그러니까 술이 21일 됐어요. 이게 전통 탁주의 기준입니다. 21일. 응? 근데 20일이 지나서 또 계속 보관하면 그때부터 술이 어떻게 돼요?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날짜를 지켜서 제대로 탁주를 만들어야 좋은 식초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술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식초 초자입니다. 오래되진 않았어도 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연 양조 발효 식초에는 이걸 써야 되고요. 주정으로 만든 식초는 사실 이거 쓰는 거예요. 주정 뭔지 아시죠? 우리가 먹는 소주든 맥주든 뭐 이렇게 거기에 주정이 들어가는데 이걸 쌀로 만들었다. 이건 이제 우리 옛날식이고 고구마, 감자 뭐 했는데 요새는 뭡니까? 타시오카피인가 뭐 인도네시아의 왕겨 껍데기 같은 걸로 술을 만들어서 그 주정을 꺼내가지고 주정 100%로 만들어서 모든 술회사한테 나눠주고 물 타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은 15%, 16%뭐 이런데 4%, 8%짜리에다가 초산규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 또 발효식초인데 실제 발효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 것도 발효라고 해줘 해서 지금 발효식초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걸리는 전부 그 화학당 때문에 있어서 막걸리로 취하면 그 아스파탐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최고의 흥분, 도발, 분노 이거를 건듭니다. 그래서 막걸리 먹고 취하면 전투가 세져요. 근데 그전에는 소주에 들었었어요, 아스파탐이. 그래서 우리가 30년 전에 계속 소주에 왜 집어넣냐 빼라 해서 아스파탐이 빠졌는데 요새 나온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조금. 그래서 그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걸로 술이 취하면 이게 전투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의사 의자잖아요. 의사 의자의 자해를 이렇게 보면 맨 마지막에 식초 초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의사들은 식초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식초로 가지고 종군하면서 병사들도 고쳐주고 내용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해왔던 내용이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형만 한번 딱 얘기하고 갈게요. 나는 A형이야, 나는 O형이야 막 그런데 이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발효 미생물과 함께 이 체질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체질 중에 10만 명당 한 명씩 바뀌는 혈액형이 있어요. 근데 자기 혈액형이
A형이 죽을 때까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 O형이 죽을 때까지 O형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요? 혈액형은 10만 명당 한 명은 바뀝니다. 저도 원래 O형이었는데 맥주 많이 먹으니까 OB형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실이에요. 원래 원시인들은 전부 O형입니다. 원래 인류는 다 O형입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쌓이고 전염병을 이겨내면 A형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A형 사회와 O형 사회가 이게 A형이 좀 더 길쭉길쭉합니다. 손발이. 그러니까 팔다리가 더 길쭉길쭉한 사람들은 거의 A형이에요. O형은 땅땅하고 멧돼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O형하고 A형은 자꾸 부딪혀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말 간섭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의도맞지 않으려고. 그게 B형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말 잘하고 변호사들급이 B형이 많이 나오고요. A, B형이 원래 우리 동양적 체계를 보면 A와 B는 음성 체질입니다. 마이너스요. 근데 A, B가 섞여서 A, B형이 되면 이게 플러스 양성 체질로 와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O형 혈액형에 소양형이 많고요. AB형 혈액형에 태양형이 많아요. 그래서 AB형은 음성을 곱해놓고 양성이 된 사람들이라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고 AB형이 많은 나라가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AB형이 제일 많은 나라가 전에는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대보다 2%가 더 많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AB형이 많은 나라는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정치적으로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 시끄러운 것도요 우리나라가 AB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발효 중입니다. 발효될 때는 시끄럽습니다. 부글부글 끓는다. 이게 험한 발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효는 미생물끼리 싸움에서 필수하는데 우리 몸에서 중요한 미생물 분단이 제일 많은 데가 대장인데 다음 시간에 장 얘기를 이제 우리 김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지만 25%의 유익균이 있고 25%의 유해균이 있다고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 50%는 뭐냐? 네가 이기면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기면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25% 이쪽이 이기면 그걸로 다 붙어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25%의 이 미생물들은요 한 장을 씹어서 한 장을 내서 내보내는 팀이고 저 뒤에 25%는 유해균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붙여서 유해균이 유해균이 아니에요. 좀 거친 균 막 깔고 막 내죠. 그러니까 요 균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 퍼센트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절대 너네 바뀌고 죽여봐야 또 그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 50%가 어떻게 가느냐. 우리 사회는 이렇게 발효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술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술은 내 체질은 어떻게 맞고 어떻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술로 가지고 식초를 어떻게 만드냐. 요걸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질문은 딱 하나만 받았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질문 하나만. 그럼 모든 뱃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은 다 술과 같은 상태인 건가요? 술이 돼야 몸이 편합니다. 술이 돼서 다 분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세냐 적냐의 뿐이지 전부 분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해가 술로 분해가 안 된 것이 대장에 많이 쌓여 있으면 대장에서 암모니아나 히스타민이나 이 많은 가스가 나와서 그 가스가 대장을 타고 혈액으로 가기 때문에 아토피까지 생깁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먹는데요. 안 먹는 이유가 예. 의사가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어서 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빨개지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마시지 말라고 해서 이제 안 마시는데 그게 그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AB형이세요? 아니요, A형입니다. A형입니까?
그런 B형 요소가 많이 있으십니다. AB형 그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에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먹다 보면 그 거친 거를 가지고 자꾸 먹다 보면 폐에서 분해 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AB형은 돈 줄게 먹어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싶을 때 조금씩 먹으면 대체 분해 요소가 생깁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희가 그 4개로 구성을 한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천문학위원회에서 이제 천문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천문에서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 장